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다고 해서 모두 다 60대까지 일하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생각하시는 것보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고 실제로 취업까지 못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시간이랑 돈만 날리신 거죠.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어떻게 활용해야 취업까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좀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나랑해주에서 중장년층 분들 대상으로 사회복지사 취업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유윤상 강사입니다. 지금 2025년 기준 15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 하면은 광주시 전체 인구가 140만 명이거든요. 광주시 전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원래는 대학교에 가서 과목을 듣고 실습까지도 진행을 해야지만 취득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수강하고 취득 난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거든요. 이제 그렇다는 건 초고령화 사회로 대한민국도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초고령화 사회가 진입하면 당연하게 사회복지사 일자리가 늘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상황은 사회복지사 일자리의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국가포털에서 조사한 통계를 봐도 2018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56만 명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약 72만 명으로 증가를 하게 됐습니다. AI로 막 대체된다 이런 말이 많지만 사실 감정을 다루고 사람과 소통하고 연결되어 있는 직업은 AI로 대체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앞으로도 유망한 직업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해서 중장년층 분들이 취업에 쉬운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관은 젊은 분들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온라인으로 따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관들도 이분들이 실무를 모른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력서를 넣어도 아예 서류에서부터 탈락하는 경우가 많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혹시 내가 언제 쓸지 몰라서 따두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돈만 날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실무 능력을 갖추셔야 취업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중장년층 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에서 일을 한다라는 거는 행정 업무와 서비스 업무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이나 지자체 사회복지센터들은 행정 업무나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고 빠른 친구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친구들은 경험이 적고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서비스, 즉 어르신을 상대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는 미흡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젊은 친구들은 어르신을 상대하는 기관에 지원도 많이 하지 않죠. 그래서 주간보호센터나 재가복지센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행정 업무보다는 서비스가 중요한 기관에서는 오히려 중장년층 분들을 선호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행정 업무가 미흡하다는 건데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상대하고 아이들을 상대하고 하는 서비스적인 업무는 너무 잘하시는데 계획서를 작성하시거나 기획서를 작성하시거나 이런 행정 업무가 부족한 부분이 단점입니다. 사실 어르신을 말벗해드리고 하는 이런 서비스적인 부분은 자격증이 있건 없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행정 업무가 가능하신 분을 채용하려고 하죠. 가장 확실한 건 내가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보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운전면허 1종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커말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이 많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때 그 자격증들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을 매일 모셔다 드리고 또 모셔와야 되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어르신들 관련된 기획서라든지 상담 일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커말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근데 만약에 중장년층 분들께서 취업을 하셨는데 저는 컴퓨터를 잘 못해요 해버리면은 드릴 수 있는 업무가 이런 단순 업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실무 능력이 없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실무 능력만 갖추신다면은 취업이 쉬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강생분들 중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가지신 70대 분께서 그 70대의 나이까지도 일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한글 실무 능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시더라도 이 실무 능력을 갖추셨기 때문에 취업이 가능했고 오랫도록 일을 하실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취업부터 시작하지만 창업도 가능합니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실무를 아는 거잖아요. 그 실무를 알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시작점은 취업이기 때문에 취업하셔서 그 실무를 알아가시는 것이 창업하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으면 운전면허증, 컴활 자격증보다 필요한 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데요. 이 자격증 취득 과정에서 단순히 이론 교육이 아니라 실무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면 훨씬 더 이런 부분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이런 교육이 따로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회복지사 실무 교육을 진행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교육 성과들을 보면 사회복지사 실무 교육을 실제로 수강하고 실무 능력을 갖추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만 지역마다 다르고 교육이 상시로 열리는 것은 아니라서 속해 계신 지역의 훈련센터라든지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네이버에 사회복지 실무 강의나 실무 교육을 검색해 보셔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무료로 하는 과정도 있고 교육비를 환급받는 과정도 있습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면 참 좋을 텐데 아직까지 전국에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과정이 없어서 제가 직접 나랑해주에서 온라인 강의 컨텐츠를 제작하여서 사회복지사 실무, 취업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이러한 사회복지 취업 및 실무 온라인 강의 콘텐츠를 요약한 무료 전자책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에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요. 상담 신청 남겨주신 분들께는 이러한 전자책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